들리는 노익스 퀴즈, 소득세법, 파이널 핵심 정리, 챕터 2,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클로바 더빙으로 제작한 AI 보이스입니다.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로 구분하시오. 1번. 상장 주식의 처분이익과 환매 조건부 채권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증권 채권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X. 판매 조건부 채권 증권의 매매 차익에 대하여는 이를 이자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2번. 채권 또는 증권을 중도에 매도한 경우에는 처분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이자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5. 3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저축성 보험에서 발생한 보험 차익에 대하여는 이를 이자 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X.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일정한 과세 제외 요건을 갖춘 장기저축성보험 차익 및 종신형연금보험의 보험 차익에 대하여는 이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4번. 개인 사업자가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 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과 외상매출금의 지급 기일을 연장해주고 추가로 받는 금액은 이자 소득으로 과세한다. X. 매입 할인과 외상매출금의 연체이자는 사업과 관련된 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5번. 거주자가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모든 이자 수익에 대하여는 이를 이자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X. 금융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6번. 계약의 위반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이자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7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의한 신탁의 이익은 퇴직소득으로 분류한다. X.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의한 신탁의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한다. 8번. 거주자가 일정 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자 소득에 포함된다. X. 거주자가 일정 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9번.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로 하되 해당 약정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을 수입 시기로 한다. 5. 10번. 내국 법인이 발행한 김영식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 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다. 5. 11번. 직장 공제외 초과 반환금에 대하여는 약정에 의한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을 수입 시기로 하되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납입금 초과이익은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을 수입 시기로 한다. 5. 12번.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5. 13번.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개인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소멸하는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배당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5. 14번.
무기명 주식의 배당 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를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로 한다. X. 해당 배당 소득을 지급받은 날을 수입 시기로 한다. 15번. 피투자회사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의 귀속 시기는 해당 해산법인의 해산 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X. 해산법인의 자녀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16번.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에 대하여는 특정 외국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을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로 한다. X. 간주배당의 수입 시기는 특정 외국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로 한다. 17번. 국내에서 지급된 비영업대금이익은 원천 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이다. X.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하지 않으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18번.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단체가 단체명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이자 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아니한다. 5. 19번.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 소득금액 중 공동사업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에 대한 손익분배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보고 종합과세한다. X. 공동사업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는 출자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업무집행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서 과세한다. 20번.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국내 지급 대리인에 의해 소득세가 원천 징수된 경우에도 이를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에 포함한다. X.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라도 국내 지급 대리인에 의해 소득세가 원천 징수된 경우에는 이를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으로 본다. 21번.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여부 판단은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제외한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과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따른다. 5. 22번. 소득금액 계산 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총수익금액이 곧 소득금액이 되어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된다. X. 배당소득은 총수익금액에 귀속법인세를 가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다. 23번. 자기 주식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수령한 무상주의 가액이 배당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더라도 이에 대한 귀속법인세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5. 24번. 법인세 과세 표준이 2억 원을 넘는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현금으로 받은 주주가 배당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현행법상 배당소득 금액은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실제 부담액을 가산한 금액보다는 크다. X. 법인세 과세 표준이 2억 원을 넘는 법인의 한계세율은 19%, 200억 원 초과분부터는 21%, 3천억 원 초과분부터는 24%이므로 배당소득 금액은 실제 배당 금액과 법인세 실제 부담액을 가산한 금액보다는 작다. 25번.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즉 인정배당 또는 의제배당의 경우에는 해당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더라도 이를 그로스업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X. 인정배당과 의제배당은 원칙적으로 크로스업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의제배당 중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의제배당에 대하여만 크로스업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다. 26번.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이 종합 과세되는 경우에는 항상 크로스업의 적용 대상으로 본다. X. 종합과세가 되는 경우에도 14%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크로스업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7번.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 등을 할 경우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그 배당금 등은 크로스업 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X.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 등을 할 경우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하므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 이중과세 문제가 없다. 따라서 그 배당금 등에 대하여는 크로스업하지 아니한다. 28번. 금융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도 2천만 원까지의 금융소득 금액에 대하여는 14%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러한 14%의 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 금액은 이자소득, 크로스업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 크로스업 대상 배당소득의 순서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5. 29번.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25%의 원천 징수세율이 적용되며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금융소득으로 본다. 5.